이제 여름철에는 바깥 날씨는 굉장히 더운데 우리 속은 허하고 차지는 계절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찬 걸 잡수시면은 배탈이 나고 설사하고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의 이치예요. 우리 인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소우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연의 기운을 우리도 다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장 같은 경우에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무슨 증상들이 있을까요? 대장이 불편한 증상. 예, 그렇죠. 변비도 있죠. 제가 여기 써보겠습니다. 변비가 이제 있으실 거고요. 변비.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무슨 얘기 하셨죠? 설사. 그렇죠. 이제 대장이 불편할 때는 제일 대표적인 게 변비하고 설사.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이런 증상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장의 끝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직장 있고 그 끝에 항문이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항문도 또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장, 항문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항문이 불편한 증상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치질이 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치질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네, 치루도 있죠. 치질이 이제 더 심해지면 치루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항문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증상이 있어요. 아시죠? 예, 탈항이라고 하죠. 항문이 이제 빠져나와요. 탈항. 또 이거 말고 무슨 증상이 또 있을까요? 변 볼 때 피가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예, 주변에서 혹시 이제 그런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변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변 보실 때 이제 피가 나오는 증상도 있겠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무슨 뭐 항문이 가렵다거나 아프다거나 이런 증상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하자면 시간이 모자라고 우선 여기에 이제 써놓은 증상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변이 불편해지는 증상들은 왜 나타날까요? 대변을 잘 못 보는 증상들은 왜 올까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선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변을 보려면 음식을 드셔서 그 찌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이제 변이 불편해지는 큰 증상 중에 하나가 음식이 잘못돼서예요. 요새 이제 생활들이 전에보다 이제 많이 풍족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류 섭취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야채보다 육류를 더 많이 섭취를 하신다든가 또는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죠. 예, 또 인스턴트 많이 드시고 자극이 강한 음식들 많이 드세요. 요새 보면 뭐 매운 게 무슨 경쟁이나 하듯이 그죠? 너무 매운 것들 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육류를 많이 드신다든지 기름진 거 드신다든지 하면 우리 장에 탁한 기운이 많이 쌓이게 돼요. 이제 그거를 열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변이 좋지 않아지죠. 전에 어떤 이제 보고가 된 적이 있냐 하면 우리나라의 육류 소비가 많아지면서 대장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육식을 하면은 탁한 기운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적당하게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에 이제 그런 불편 증상들이 음식이 잘못돼서 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생활들이 바르지 않으세요. 요새 이제 식사를 때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좀 잘 하시겠지만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식사 때 맞춰서 안 해요. 예, 안 먹다가 배고프면 먹고 또 배고프면 과식폭식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장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하게 되겠죠. 예, 또 한 가지 요새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다이어트 한두 번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당하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이 또 힘들어져요. 변비는 어떨 때 생길까요? 네, 맞아요. 이제 식습관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채 같은 거 덜 잡수시면 섬유질이 부족하니까 이제 변비가 오고요. 또 이제 위나 대장에 열이 많이 쌓여도 변비가 될 수 있어요. 또 아랫배가 찬 분들도 아까 이제 아랫배 차면 설사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변비가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요.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요. 겨울철에 어때요? 다들 움츠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활동을 활발하게 못해요. 그러다 보면 변이 거기 이렇게 정체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분은 자꾸 증발을 하고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변비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변비 많이 겪으시거든요. 여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피가 부족해도 변비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변비약 써서 치료가 될까요?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혈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피가 부족한 분들한테는 피가 충분하게 채워지도록 그래야 원활하게 변을 보시고,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변비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진액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부드럽게 빼주지를 못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변비가 있거나 소변을 잘 못 보거나 입이 마르거나 하면 이제 몸속에 탁한 기운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게 머리로 오르니까 머리가 띵하고 막지가 않거나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심하면 치매로도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대변을 못 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훨씬 더 발전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진행이 되면 이제 그렇게 안 좋은 증상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제 전에 80대 중반 되신 남자분이 이제 오신 적이 있는데 이분은 평상시에도 변비가 좀 심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음식을 잘못 드시고는 장출혈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출혈이 생기니까 배도 굉장히 아프시면서 흑변을 보시는 거죠. 변 색깔이 이제 검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데도 그 변비 증상이 해결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비약도 드셨다가 또 관장도 하셨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분이 이제 기억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시고 또 치매기가 생기신 거예요. 그러고 또 나쁜 거는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걷는 거를 잘 못 하시죠. 그래서 이제 외출을 거의 못 하시고 집안에서만 계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소개를 받고 오셨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어떤 약을 해드렸겠어요? 진액을 채워주는 약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약을 이제 쭉 드시면서 서서히 제일 먼저 좋아지신 게 물론 이제 변이 조금씩 편안해지셨지만 기억력이 좋아지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고 치매 증상이 치매 기간이 조금씩 덜해지시고 더 좋은 거는 다리에 힘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출을 조금씩 하실 수 있어지고 이제 날 좋은 날은 뭐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우리 몸은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대변을 좋게 했는데 다리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시고, 그래서 이제 변비도 우리가 치료를 잘해야 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탈항이라고 해서 항문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증상. 우리 몸에서 힘이 없으면 이렇게 처지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어딜까요? 그렇죠. 여성분들 자궁, 하수 오죠. 또 위가 약한 분들은 위가 이렇게 처져요. 위하수. 그렇죠? 또 대장도 힘이 없으면 축 처지는 경우 있어요. 탈장. 항문도 처지면 탈항. 그래서 이제 대개 기운이 허한 분들이 그렇게 되기 쉽고요. 아까 이제 임신부 얘기하셨는데 임신부들이 힘을 많이 주면 항문이 잘 빠져나와요. 또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애기들이 용을 쓰고 울잖아요. 항문 빠지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기가 허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개 탈항이 되는 경우에는 기운을 이렇게 보충해줘서 이제 침도 끌어올려주는 침이 있어요. 그런 침 맞고 약으로 끌어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변혈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에요. 여러분들 변 볼 때 피가 나오는 게 괜찮을까요? 뭐 그거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근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이 변혈이 생기는 이유는 첫째, 술이에요, 술. 술은 왜 그러냐? 더운 음식이에요. 열이 많은 음식이거든요. 또 기름진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에다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제가 세 가지 얘기가 반복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 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데 특히 이제 변혈도 기름진 음식, 술, 스트레스 이런 걸로 피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제 혈관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변 볼 때 이렇게 아주 빨갛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물론 이제 변비가 심해서 항문이 찢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휴지에만 약간 묻지만 이 변혈이라는 건 이렇게 고이는 경우예요. 그래서 심하면은 변기에 이렇게 잔뜩 고이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못 보셨길래 이렇게 놀라시죠? 예, 저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어떤 분이 오셨냐? 아, 심하면은요, 막 이렇게 펌프에서 물이 쫙 뻗어나가듯이 그렇게 쏟아지는 분도 있어요. 화가 아주 많은 분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화가 아니고 찰 때도 변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배도 안 아프고 얌전히 나와요. 이게 열이 많을 때는 뻗치듯이 나오고 양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50대 중반 되신 남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술하고 기름진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고기 좋아하시고. 이분이 이제 한 1년 전부터 사업이 잘 안 되시니까 스트레스 엄청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변이 이렇게 변 볼 때 고였거든요. 병원에 가서 내시경 이런 거 다 해봐도 정상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괜찮은 줄 알고 사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살짝 핑 돌기 시작하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러니까 아, 이건 뭔가 하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독을 풀어주는 약을 해드렸죠. 예,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그리고 열독을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변혈 증상이 치료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변 볼 때 피 나오는 분들 빨리 치료하시라고 하세요. 예.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여자 책임. 어휴, 아니죠. 아, 여기 여성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요새는 불임이라고 안 하고 난임이라고 하죠. 예. 임신이 어렵다 해서 이제 난임이라고 하는데 이 난임은 남자 책임도 되고 여자 책임도 돼요. 남성 난임도 있고 여성 난임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임신이라는 거는 남자 혼자서 안 되잖아요. 네. 뭐가 있어야 돼요? 남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건강한 정자가 활동성이 뛰어난 게 많아야 돼요. 또 여기에서 건강한 난자가 있어야 돼요. 이 둘이 만나서 건강한 수정란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수정란. 그죠? 그래서 근데 우선 요게 먼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남자 책임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너무 착하셔서 이제 여자 책임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보통 임신이 안 되면 이제 산전 검사들 많이 하고 오시는데 그 이제 산부인과에서 거기서는 아무 문제가 자궁 깨끗하다 이러는 분들도 임신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왜 안 될까요?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몇 가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아랫배 찬 사람들. 아까 이제 여성 문제 제일 중요한 거 아랫배 차시다 그랬죠. 두 번째, 감정에 기복이 있거나 스트레스 잘 받는 분들. 그러면 마음이 막 이렇게 기복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자궁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임신이 안 돼요. 또 살이 너무 마른 사람. 이런 분들은 피가 부족하다고 했죠. 여자들은 피가 충분해갖고 자궁에 많이 보내줘야 임신이 잘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말라도 임신 안 돼요. 또 살이 너무 찐 사람. 습담이 많다고 했잖아요. 노폐물. 그러면 몸에 다른 부위만 있고 자궁은 없겠어요? 아니죠. 골고루 퍼져 있으니까 자궁에도 이제 노폐물이 많이 껴서 임신 잘 안 돼요. 또 이제 자궁을 수술하신 분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5가지에 많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성들이 그런 분들은 건강한 난자를 만들지도 못하거나 또는 이제 자궁이 편안하지 않아서 임신이 안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정자는 왜 건강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어이구, 오늘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담배, 술, 담배. 남자분들이 요새 이제 스트레스 속에 살아요. 그죠? 사실은 남자분들 안 됐어요. 아직 이제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죠? 예,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술, 담배 많이 하고 과음, 과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또 전자파 많이 쏘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한 정자가 안 생기고 좀 비실비실한 정자가 많이 생기죠. 그런데 한의학적으로는요, 남자분들이 아랫배가 찬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명문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문의 화가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 밑불이 현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건강한 정자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임신이 잘 안 되고 또 이제 수정이 된 다음에는 누구 책임이냐? 그땐 진짜 여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궁이 아주 환경이 좋아서 태아가 쾌적하게 살 수 있어야 건강한 아기로 이제 10개월을 길러내는 거고 수정만 시킨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자궁이 좋지 않으면 길러낼 수가 없어요. 요새 이제 임신이 안 되는 분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시험관 시술하든지 인공수정, 과학이 이제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데 자궁이 좋지 않은데 계속 그거 한다 그래서 성공적일까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수정을 시키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하건 시험관을 하건 아무리 자궁이 갖다 심어주면 뭐 해요? 여기 자궁이 봄날이어야 싹이 터요. 예, 봄엔 싹이 트죠. 겨울에 싹 터요? 안 트죠. 그러니까 아랫배가 찬 여성분들은 그래서 임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런 거를 하시기 전에 몸을 잘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하면 훨씬 성공률이 높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것도 여러 가지 여건이 건강하게 갖추어져야 이제 건강한 아기가 나는 거고 무조건 아기만 낳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아기 낳아야 돼요? 건강한 아기 낳아야 돼요. 아기 약하면 맨날 병원 데리고 다니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면 아기도 불행하고 엄마도 불행하고 가족이 다 불행하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또 이제 몸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 그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실패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 얼굴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수심에 차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분이 우울증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진찰을 하니까 역시나 그 시험관을 하다 보면 배란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요. 마음이 같이 우울해져요. 여성들은 자궁이 편안하지 않아도 우울증 생겨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우울증 약을 해드렸을까요? 아니죠. 그분은 자궁 때문에 우울증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궁을 좋게 하면 우울증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쭉 치료를 해갖고 그분도 이제 임신을 하시긴 하셨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그런 분들은 오래 걸려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성들의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임신이다. 아, 제가 얘기를 더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끊어야 되고 다음 기회에 이제 속편 또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상태에서 항문에다 힘을 한번 줘보세요. 누가 옆에 분들 모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힘이 쫙 들어가죠. 항문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예, 그래서 항문에 힘이 좋아야 힘을 쓸 수가 있고 건강한 거거든요. 치질이 생겼다 그러면 대개 어떤 분들 치질 생기는지 알고 계세요? 어떤 분들이 생길까요? 예, 그렇죠. 변비가 심해도 이제 치질이 생기고 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예, 항문 주위에 그 이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치질이 생겨요. 특히 남자분들은 여기 이제 청일점 한 분 계시는데 약주 많이 하세요? 약주 안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치질 걸릴 확률이 이제 훨씬 낮으신 거예요. 남자분들은 술 많이 드시거나 또 기름진 거 많이 드시거나 이래도 치질이 잘 걸리시고 여자분들은 어떤 분들이 걸릴까요? 여자분들은 예민한 분들이 걸려요. 예, 예민하고 이제 스트레스 잘 받고 이런 분들은 치질이 잘 걸려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네? 아, 그렇죠. 출산할 때도 치질 잘 생겨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환자분들 오셨을 때 전에 치질 수술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아, 이분은 상당히 예민하시구나. 진찰 안 해도 이미 이제 하나는 알고 들어가요.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가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치질은 이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증상인데 그래도 치질은 그렇게 심한 증상은 아니죠. 가벼운 증상이지만 아까 어떤 분이 치루 말씀하셨어요. 그죠? 치질이 더 심해지면 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름이 차기도 하고 항문이 헐어서 뭐 이렇게 막 피도 나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오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중한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아, 그거는 유전이라기보다는 체질이 비슷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전하고 약간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유전이라는 거는 유전인자가 그대로 전달되면서 똑같은 병이 오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체질이 비슷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쉽고요. 전에 이제 70대 중반 되신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이 5년 전에 이제 치질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느낌이 항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 같으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변이 잘 새죠.
근데 이분은 아주 깐깐한 분이세요. 이제 몸도 마르고 뭐 깔끔한 거 좋아하시고, 이분이 가끔 속옷에다가 변을 묻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 스트레스는 엄청나신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외출도 점점 안 하시는 거예요. 혹시 밖에 나갔다가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변을 좀 이렇게 힘이 자꾸 안 들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고, 한 숟갈만 더 드셔도 급하게 화장실 가셔야 되고 아주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치료해 드렸겠어요? 기운이 너무 딸려요. 그러니까 체력을 자꾸 보완을 해서 항문을 잘 조여줄 수 있는 이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을 드시면서 기운이 나니까 차츰 그 변이 새는 증상들이 없어지셨고, 스트레스가 다 풀렸죠. 여행 다니고 이제 외출 다니고 아주 즐거워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문의 힘도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건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 어디 보는지 아세요? 항문 봐요. 항문이 열려 있으면 힘들어요. 항문이 꼭 조여져 있으면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또 이제 눈도 보잖아요. 동공이 풀렸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항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냉이 나와 있는데, 여성들 중에 그 이제 냉을 조금씩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냉은 치료를 해야 되는 증상일까요? 안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가벼울 때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생활을 하시지만, 이 냉도 여성들이 그 병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1차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이 있는 분들은 대개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또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우울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유산을 한 후에 그 조리가 제대로 안 돼도 냉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냉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하고 같이 동반되는 증상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딱 보면 이분은 좀 냉이 있으시겠네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반드시는 아니고요. 예. 대개 이제 유산을 하고 조리가 잘 안 된 분들은 입술이 건조해요. 예, 그러면서 가슴이 막 답답하고 손에 이제 번혈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냉증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냉도요, 한의학에서는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예, 흰색, 누런색, 또 이제 푸른색, 파란색, 붉은색, 갈색.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색이 진할수록 증상이 심한 거죠. 예, 이제 전에 30대 초반이신 그 여자분이 오셨는데, 몸이 굉장히 말랐어요. 그리고 얼굴만 딱 봐도 이분은 상당히 예민하시겠네, 이제 이렇게 생긴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분비물이 많은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 냄새 날까 봐. 옷도 자주 갈아입으셔야 되고, 또 이제 냉이 많은 분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기운이 많이 지쳐요. 그 냉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진액으로 잘 써야 될 물질들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노폐물로 돼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을 많이 쏟는 분들은 기운이 많이 지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냉 색깔이 연두색이래요. 그런 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셨어요? 대개는 그냥 미색이거나 그저 누렇거나. 연두색을 가진 분은요, 이제 우리가 간하고 연관된 색깔을 푸른색으로, 초록색이나 연두색으로 봐요. 이분은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아까 생긴 모습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분은 예민해서 이런 증상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늘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우울해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한 번씩 가면은 뭐 염증이다 해가지고 무슨 약 주겠어요? 소염제나 항생제 주겠죠. 근데 그거 먹으면 일시적으로 조금만 덜 하는데 싶다가 안 먹으면 또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하다 여러 번 반복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오셨는데, 벌써 이렇게 환자분 딱 오셔서 아시면 이제 큰 틀에서는 파악이 되죠. 그리고 이제 진맥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어떤 증상이든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시겠구나, 이제 우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역시 진맥을 해서 보니까 뭐든지 이분은 너무 정확하고 완벽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시네, 그런 분들. 너무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착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든지 내가 책임 있는 건 책임감 강해서 꼭 해야 되고 누구한테 패기치는 걸 싫어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분도 역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스트레스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분도 냉을 치료할 때 무슨 약을 해드렸냐면 화를 흩어주는 약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약을 이제 쭉 드시고는 좋아지셨어요. 근데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요새 컨디션이 너무 좋고 몸이 가벼워졌고 이분은 소원이 살이 찌는 거였어요. 살도 좀 쪘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부러우시죠? 살 찌는 게 소원인 분. 되게 여성들은 오로지 마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해서 또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냉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의보감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부인이 아이를 가지려면 냉이 없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냉이 있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냉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증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비물이 있는 분들은 또 음식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기름진 음식, 찬 거, 날 거 이런 거는 꼭 조심을 하셔야 치료를 해놔도 이제 오래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설사 어떨 때 하세요? 설사. 예. 답이 다 나왔어요, 지금. 양쪽에서. 체했을 때, 그죠? 또 매운 거, 찬 거, 날 거, 기름진 거, 자극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대장에다가 과하게 자극을 주면 대장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설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잠깐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한의학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발상의 전환 생각을 이제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설사가 반드시 나쁠까요? 아니요. 어떻게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때에 따라서는 설사를 해야 할 때. 맞습니다. 이제 보통들은 설사한다 그러면 큰일 났다. 빨리 설사를 먹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사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속에 좋지 않은 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빨리 내보내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걸렸어요. 그러면 빨리 내보내야지 우리 몸에 갖고 있으면 또 다른 증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설사를 한두 번 쫙 해서 다 배출해버리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계속 남아있으면은 설사가 또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하기는 해야 돼요. 예, 그렇지만 설사를 한다 그래서 무조건 바로 지사제를 쓴다. 이러면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찌꺼기들이 몸에 그냥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설사를 할 때 바로 콱 막아주는 이런 지사제는 잘 안 써요. 웬만큼 찌꺼기가 빠져나오면서 서서히 멎도록 이런 치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설사를 너무 쫙쫙 해갖고 탈수가 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할 때는 한의학은 굉장히 인간적인 학문이라 봐서 급하게 막아줘야 될 땐 빨리 막아주고 또 서서히 할 때는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설사를 잘하는 체질들이 있으세요. 대개 이제 아랫배가 차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손발이 차죠. 그러면 조금 안 좋게 잡수셔도 바로 설사를 하시죠. 물론 이제 설사를 하실 때에는 대체로 몸이 찬 쪽으로 가는 분들이 설사를 많이 하시는데 뜨거울 때도 열설도 있어요. 이제 요새 올겨울에는 장염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원래 장염은 그냥 설사하는 거게 무조건 장염은 아니고요. 이제 세균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감기가 들었는데 장도, 대장도 같이 감기가 들은 거예요. 그럴 때 하는 설사는 조금 다르죠. 일반적인 설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열이 있을 때도 설사를 하지요. 보통 우리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요. 설사를 치료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설사를 시켜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법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하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사가 꼭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전에 그 50대 중반의 여성이셨는데 대장암 수술을 하고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퇴원을 하셨는데 집에 와서 물 한 모금만 마셔도 토하고 설사하고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설사도 쫙쫙 하시고. 그러면 기운이 많이 지치시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수액 주사,
그죠? 링거. 이제 링게로 맞는다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면 약간 멎었다가 집에 오면 또 그러시고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최후 수단으로 한의원을 오셨어요. 제가 왜 최후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암 수술한 환자들한테는 한약 먹으면 재발해서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이분이 너무 견디다가 맥을 못 추고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이제 한의원에 오셨어요. 최후 수단으로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한약을 해드리고 한약을 한 번 드시면서 토하는 게 없어지고 설사가 없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도 조금씩 잡수시고 더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드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 전에는 물도 못 드시니까 병원 약도 못 드시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손 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 약까지 드실 수 있어지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 몸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모르고 생각을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그거 아니라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번에는 70대 초반의 여성이신데요. 얼굴이 각이 지고 어깨가 넓고 눈썹이 진한 분이셨어요. 젊었을 때 오른손을 다쳐서 오른손의 이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또 이분은 스트레스를 아주 잘 받고 갑갑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그런 체질이셨어요. 가운데 손가락은 심포락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심장이나 정신기능과 연관이 깊은 그런 경락에 해당합니다. 심포는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인데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분이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에 이상이 생긴 것은 스트레스로 인하거나 또는 심장의 기능에 이상이 올 수 있는 이분의 체질과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20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쓰러지셔서 심장 시술을 받았다고 하셔요. 또 몸에서 열이 나면 대변이 보고 싶고 대변을 보면 어지러워지신답니다. 왼쪽 가슴이 많이 아프고 몸에서 열이 나고 덥고 또 등살이 말라서 앉아있기가 힘들다 그러셨어요. 진맥을 하니까 맥이 좀 높은 편에 속하고 안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렇게 미열이 있는 상태면 열은 몸의 그 체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시키기 때문에 늘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현재는 위장약과 심장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입이 마르고 소화가 안 되고 멀미를 하고 대변 보는 것이 제일 고통스럽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아도 우선 심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심장의 열을 내려주는 그런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한번 드실 때마다 심장이 편해지고 대변이 시원해지고 또 등이 아픈 것, 손 떨리는 것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그동안 드시던 신경 안정제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셨습니다. 치료를 하시던 중에 무리를 하셔서 감기가 아주 심하게 든 적이 있으신데요. 한약으로 감기 치료를 하신 이후에 다시 심장 기능을 보완하는 그런 치료를 하셔서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을 하십니다. 요즘은 감기가 점점 더 강해져서 하루 이틀의 치료로는 잘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감기에 위장장애까지 겹친 경우에는 양약의 감기약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마무리가 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한약은 감기 몸살과 위장장애를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처방들이 있기 때문에 한약으로 치료를 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치료를 할 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얼굴색입니다. 우리 몸에서 얼굴은 몸의 기상도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얼굴의 색이 윤택하고 윤기가 있으면서 밝고 환하면 건강이 좋은 것이고 얼굴색이 탁하고 윤택하지 못하면서 때가 낀 것 같으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색이 좋다는 것은 희거나 누렇거나 검더라도 윤기가 있고 빛이 나고 탄력이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여성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화가 많고 기가 실한 그런 사람들에 속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아주 잘 받는 그런 체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뭉치기 쉬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남성처럼 바깥 활동을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남성이 흰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기가 허하거나 찬 기운에 손상되기 쉬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무슨 색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조심해서 생활하는 것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분은 치료를 받으시고 당신께서 몸이 많이 편해지시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소개를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꼭 한의원까지 모시고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분이십니다.